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감사하고요. 질문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7시 20분에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계획이 돼 있어서요. 지금 쉬는 시간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요? 5분 쉴까요? 자, 그러면 3분만 쉬시죠. 저기 나가셔서 귤하고 물 드시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아, 맞아요. 이봉학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손 들고 오세요.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전대학교 이봉환 센터장님께서 단계적 비전 교육의 모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대학교의 비전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봉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정말 기쁜 일인데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단계적 비전교육을 할 때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비전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실까?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지방대학생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보통 우리가 아까 서울여대에서 이 정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 인지기능이라든지 정서기능, 신체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방대학생들이 느끼는 또 좌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열등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또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다. 자존감이 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좌절감을 느낄까? 그래서 이 어떤 비관적인 말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저기 있는데 저기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무슨 대학 다니냐고요? 무슨 대학 다니냐고 말해도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게 하나 예죠. 또 하나 예를 보면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될 텐데 그냥 피니시이나 볼까? 이거 그냥 졸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업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전교육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대학생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그 내용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이렇게 세운다. 이것이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모토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왜 그 비전이라는 말과 교육을 붙일까? 그러면 비전교육이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걸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다가 몇 년간을 지속하는 것이냐라고 궁금할 수 있겠는데 일단 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위에서 이 생긴 마음속에 어떤 생생한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이제 LSD라든지 마약 같은 걸 해서 나오는 이런 환시할 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우리 교수인 저조차도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하면 딱 벌어진 생생한 것을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를 거슬러 들어보면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알면서 난 꼭 이걸 할 거야 라고 했다기보다도 이거저걸 자꾸 시도해보면서 나 이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우회도 하면서 이러면서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 학생들을 보고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넌 뭘 잘하니? 뭘 하고 싶니? 할 때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뭘 잘하는지 전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만의 문제인가? 이건 교육제도의 문제일 수 있고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할 그런 고민들이 이 대학으로 유예되어서 이게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단계적 비전교육이라는 말을 잠깐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깨우고 최선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들은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체계도를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아까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 2, 3단계가 1, 2, 3학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흡적으로 잡아서 잘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 비전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무엇인지, 나답게 산다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걸 깨우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걸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감히 붙였고, 그 다음에 이런 비전교육에 있어서는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는 이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나중에 어떻게 자기를 개발하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능력 개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전공 교수님만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기보다도 총체적으로 비교육과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영역에서 계속 어떤 바탕을 깔아주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전교육이라고 감히 붙였습니다. 1단계 때 비전 설계는요, 비전 익히 주간의 교육하고, 그 다음에 비전 탐색이 1학기 때, 비전 설계가 2학기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학기 때는 교양으로 이루어지고, 2학기 때는 전공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교양에서 다 맡으면 어떨까? 왜? 비전 탐색하고 하는 거니까, 비전에 관한 거, 자기 탐색하는 건 교양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비교과 영역에서 생각을 했는데, 전공과 떨어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학기 때는 전공 교수님, 물론 교수님들이 그 내용을 1학기 때도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 비전 설계 때는 이 전공과 관련된 비전 설계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기유발 멘토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2단계 비전 체험은요, 이 3학년, 항상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학습 역량을 지도한다든지, 전공 트랙 지도, 그 다음에 재능기부봉사, 그 다음에 융복학, 학문 경험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역량 멘토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비전 실현은 이제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공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실무 프로젝트, 인턴시핑 등 좀 더 이렇게 사회에 가까워진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취업 또는 창업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언뜻 보면 입학에서 졸업까지, 즉 열학에서 무덤까지 학교에서 다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비전이 실현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이 비전교육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 한계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인으로 보았을 때도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가거든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뒤늦게 40대, 50대에 발견해가지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때 모든 것이 다 완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 제도를 만드는 것도 계속 ING이고, 이 안에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전 수립, 설계, 탐색,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것도 계속 ING로 갈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다. 환자의 병은 자연이 고쳐준다. 다만 의사는 옆에서 지켜봐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개발하는 것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수는 그 과정에서 지켜봐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멘토링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코치케어라는 걸 과감하게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수의 역할을 보게 되면 1학년 때는 비전 코치 역할을, 2, 3, 4학년 때는 비전 케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제법은 비전교육, 단계적 비전교육의 모색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단계적 비전교육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사람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계적 비전교육에 있어서의 교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부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용어의 혼동이 올 수 있어서 다 비전, 코치, 케어, 멘토링이나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풀어서 쓰면 코치라고 하는 건 트레인, 튜터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케어라고 할 때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 어떤 감독을 주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고, 멘토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보통은 이 어린 사람들, 대학생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그 다음에 헬프, 도움을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줄여서 한다면, 트러스티드 카운슬러, 가이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의 이봉환이 아니고, 여기 제 이름 이봉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요,
저희들이 비전 코치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수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을 역사의 산물로다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사업 단장님이신 그 이영환 단장님께서 구상하신 내용의 그 일부를 뽑아본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코모티노라고 하는 신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케이터, 모티베이터, 이노베이터가 바로 교수의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커뮤니케이터라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느끼는 거지만 그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주위 사회생활 할 때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상담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법, 예를 들어서 공감하는 거, 감정이입하는 거, 경청하는 거, 그대로 수용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가려고 할 때는 그 학생들 신분을 신을 둘다 해야 되고 학생들과 접하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라포도 형성될 테고 학생들은 다 다가올 테고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터인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쓴 것이냐면 교수는 계속 새로운 사고,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플립 러닝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묵크라고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수들이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 그 중요성을 깨달아 나가고 자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의미에서 이노베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학생들한테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너도 할 수 있는 데는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얘들을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하느냐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이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나온 그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야구를 엄청 잘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요소가 뭉쳐서 하나의 지능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다 지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펜과 종이로다가 측정하는 지능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지능으로 보자. 그래서 한 8, 9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서 8가지 중에 여기에 보면 신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류현진 선수의 대표적인 지능이겠죠. 그렇지만 유현진 선수는 단지 공만 잘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관계,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여러 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해줄 때 교육의 극대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접근할 때도 우리가 학생을 보면서 얘는 여러 지능 중에 뭔가는 분명히 있다는 걸 나도 보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걸 접근할 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동기부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같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이 비전이 그때는 이제 신입생 입학하면서 1주간 동안의 이제 교육인데요. 이 본부와 학과에서 각각 나누어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직장을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한번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는 뭐 재밌는 이벤트라든지 뭐 등등을 뭐 MBTI 검사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전 탐색이라고 하는 1학기 동안의 교양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비전 설계라는 전공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2학점 이시스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절대평가로 하느냐 상대평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토론도 했어요. 어떻게 학생들의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크기를 낼 수 있느냐, 가치를 갖다가 상대평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로 패스온 패스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인데요. 2012년에 보게 되면 저 위쪽에 보면 1학기 때 보면 마음을 열고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건강, 태도, 시간, 직업과 취업, 역량개발, 소통, 관계, 사람과 결혼, 돈 이란 내용으로 했는데 이건 2013년에 또 다시 바뀝니다. 이건 바꿔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냐면 2012년에 비록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2014년이 자꾸 이제 변화가 좀 오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정착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자기의 스마트 분석 같은 거를 좀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13년도에 그 학생들이 비전 스피치 콘서트 한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것인데요. 동영상 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대전을 벗어나서 좀 서울 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갔다. 나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주변 애들이 부러웠다. 뭐 잘하는 놈도 있고 뭐 하는 녀석도 있고 외국 갔다는 애도 있고 그런데 나는 뭔가 라고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알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5분 동안 빼는 내용이에요. 왼쪽은 날 100가지로 서술하기 상당히 어려운 작업,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후기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들이 그 2,5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한 반당 20명씩 하기 때문에 대략 120강좌가 열리는데 그 중에 좀 잘된 케이스로 해서 한 30강좌 이렇게 뽑아서 거기 15개 정도만 주제만 이렇게 뽑아본 거거든요. 그리고 1학기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배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같은 얼굴인데 그 왼쪽은 좀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하고 자기형감이 있어 보이는데 오른쪽은 처지고 뭔가 무기력해 보이고 학생들 무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죠. 그런 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내가 알아나가느냐 탐색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죠. 두 번째는 2학기 때 부분인데 이건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씨앗, 싹, 미래, 지도, 만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은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으니까 난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시기가 1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 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1학년은 뭐 고등학교 4학년 같기도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제 활동 내용들인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는 뭐뭐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하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욕구, 욕망, 동기가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바퀴벌레, 새이다. 이런 표현 속에는 이 학생의 어떤 그 내부적인 자아강도도 느껴지고 내가 뭐를 추구하는가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만두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최고의 맛을 내고 서민 음식이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있다. 나도 그런 사람처럼 행복을 주고 싶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그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 본다면 대인관계 지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사활동의 여러 가지 내용을 사진으로 모아놓은 건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비전 인터뷰라고 해서 학생이 자기가 그 갈 직장에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그 종사하는 분을 만나봐가지고 또 근무 여건이 어떤지 뭐가 어려운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이런 인터뷰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면 왼쪽에 보면 수업 안내와 소개,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학습 코칭, 디스크 분석, 흥미와 진로, 비전 인터뷰, 문화 체험, 선배 초청, 대학생활 설계, 전공 설계, 나의 미래, 칵테일 파티, 셀프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은 티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 교수들이 막 일방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뭐 내용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두 활동하거나 자기 탐색 활동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좀 작년에 학생들의 그 과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라, 칭찬일기 써라, 뭐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지금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괄호를 열고 한번 물어보자, 고민해보자라는 것인데 우리 교수는 무슨 교수와 무슨 교수로 굳이 구분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서운 교수, 편안한 교수요. 이렇게 대답해요. 학생은 소통하는 교수예요. 불통하는 교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만 때우는 교수, 그 다음에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한번 이걸 작성해보라고 하잖아요. 내용이 확 달라요. 강의를 잘하는 교수, 연구를 잘하는 교수.
뭐 예를 들면 유학 갔다 온 교수, 아닌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할 때 교수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걸 단적으로 출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의 학생 관점에서 교수를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 것인데요. 보게 되면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고 여기 첫 번째 거만 한번 보면 좀 더 유쾌하고 즐겁게 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양분 가득한 밑거름이 되어준 비전 설계라는 강의와 그 영양분들을 고르고 다양한 종류로 뿌려주신 영원한 멘토 임모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다중지능으로 하면요. 이게 완전히 언어, 지능이 엄청 뛰어난 학생입니다. 말을 다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강대나 계명대에서 이 글쓰기 얘기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말을 다루고 말로 표현하고 하는 그 영역을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른 영역의 대인관계 지능 이런 거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인성 쪽에서 많이 강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강론화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불떼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체험을 해줄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연탑에 체험 해보라고 하고, 국제수영장 그 유명한 수영장도 한번 가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서력 검사 체험, 일본 노래 발표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강사님을 모셔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경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학생들도 대학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자꾸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비정규직에서의 한 꼭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보았던 커뮤니케이터, 모티베이터, 이노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바로 교수의 역할인데 이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수가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 스포츠맨이 되어야 되는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교수들을 위한 어떤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여태까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지킨 것 같아서 아주 다행입니다. 예, 여기 이제 과제라든지 전망을 간단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비국과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연결해서 녹아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지도 상담, 정말 말 그대로의 상담, 카운셀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전공과는 어떤 연관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비전 체험, 비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우리가 A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SK를 촉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1학기 때, 2학기 때 각각 체크를 해서 그것이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가. 그래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자기 주도 능력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6가지 정도를 그냥 쭉 뺐거든요, 저희들이. 그 중에 보면 SK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석세스,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발한 스케일을 활용해서 그것을 110으로 만드는 걸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그 서울여대처럼 1, 2, 3학년을 계속 추적조사하듯이 해서 결과를 본다기보다도 1학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SK 촉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냥 이걸 1, 2, 3학년, 4학년까지 추적조사를 계속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형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런 비정규직은 또 이런 데서 어떻게 접목을 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길 걱정이시죠?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가시면서 간식을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버스는 5시 반에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발표하시는 분 좀 시간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금호공대 윤성호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융합형 공학설계 교육을 위한 키트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